9월 6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고정관념에 때를 베끼는 그것은 혁명을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겁니다. 저는 정말로 참다운 보수, 온정적 보수로 서민과 중산층까지 다 껴안으면서 보수가 기득권을 수호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 나라의 다수 성실한 국민들, 올바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을 포용하는 이데올로기로 남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보수가 상당히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보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그런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강자를 위해서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수가 아니다. 진정한 보수라면 그 사회의 정의로움을 담고 또 그 사회를 뒤집고자 하는 좌파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허구헌날 성장 담론, 규제, 혁신 이런 이야기만 해서 그게 보수의 전부가 될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저는 제조업의 복귀, 4차 산업혁명 같은 거짓말 하지 마라. 제조업으로 복귀해야 한다. 전통 제조업으로. 더 나아가서 노동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노동개혁이나 토지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지만은 마치 현재 소수의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의 효과, 규제 폐지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과잉되게 홍보하고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에 마치 성장이 가능한 듯 이야기하면서 과거 6, 7, 8, 90년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주거라는 문제 때문에 집이라는 문제, 아파트라는 문제 때문에 이 난리를 겪고 평생을 모두가 올인해서 사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는 보수. 이것도 시장에 맡기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세요. 이게 시장이 옳은 것인가? 장하성이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 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 담겨 있는 정말 아주 역겨운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나중에 오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트위터에 올렸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황장수는 경제에 대한 시각이 완전 좌파적인데 좌파를 공격하는 유튜브 방송으로 19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인이다.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다. 자, 이분이 공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이분이 아직도 옛날의 이데올로기를 붙들고 사는 기이한 사람이 되기까지 시간이 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요, 멸종합니다. 바꿔야 돼요.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어느 날 노예제도가 틀렸고 흑백분리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어느 날 흑백분리가 틀렸다듯이 그것이 불과 40년, 50년 전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수 이거 성장이 사라진 시대에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라 하면 더 독에 받쳐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뭘 열심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저한테 대해서 좀 뭐라고 좀 떠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어제 특사단이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무슨 김정은이를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뻥치고 있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서훈, 김영철이 스파이 라인이 이번에도 가동됐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를 보냈는데 김정은이 안 만나면 그게 특사가 아니지요. 그래서 가자마자 김정은이를 만나서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만찬도 김정은이 하고 왔겠지요. 그런데 저는 참 희한한 부분이 김정은이 만나러 특사라고 이름 붙여서 보내면서 김정은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다, 확정된 게 없다, 가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 정권의 한마디로 태도가 웃기고요. 좀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사고하는 게요. 왜? 김정은이 절대 존엄이라서 김정은을 미리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면 감히 특사가
절대 존엄을 훼손하는 부분이 돼서 그 말을 못하는 겁니까? 정의용 특사단은 한국 국민을 대표한 특사지 김정은에게 한마디로 진상하러 가는 특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사단이 당연히 가면 저쪽은 가슴에 대한민국 배지라도 태극기라도 하나 달고 가야지. 지금 무슨 특사단이 고위 공무원들이 가면서 평소 달고 다니던 배지까지도 떼고 갔습니다. 자, 참 한심한데요. 자, 또 방북해서 몇 시에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깜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발표를 안 했어요. 지금 이 방송을 하는 10시 현재 아직까지도 특사단이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왜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발표하지 않고 10시 40분에 발표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발표가 나오고 나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10시 40분에 정상회담 일정을 밝히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핵심은 단계적 핵 리스트 신고. 즉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단계적으로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단계적으로 신고한 대가로 종전선언을 해주는 부분을 아마 북과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한 서너 차례 단계적으로 핵 리스트를 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했을 때 북한이 노리는 이익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일부에 지금 10시 40분에 이 방북 결과 발표한다 해서 그 발표가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이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드러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자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탑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게 4.27 판문점 선언 때도 이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했고 3월 초에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한테 말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행동을 기대하는 거죠. 자, 이런 말들을 김정은이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소개하는 한국의 지금 언론들이 정말 황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어제 방문한 특사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런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대해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일정 의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만족한 합의를 했다 밝혔으나 그 일정은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정의용으로부터 문재인의 친서를 전달받고 민족 앞에 사명과 기대를 잊지 않고 힘껏 노력하여 우리 결여에게 좋은 결실을 하루빨리 안겨주자. 그러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미북 순회 상봉을 위해 문재인이 바친 성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문재인의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좋겠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이한테 사의를 표명받았어요. 자, 그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실무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작업이 진척되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남북관계가 계속 잘 나가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측에서 입장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문재인,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냐가 미국은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총회가 아마 9월 25일 날 열리는 것 같은데요. 그저께 특사단이 어제 가기 전날 밤에 문재인과 트럼프가 6월 10일 이후에 오랜만에 둘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건 석 달 만이지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만나서 지금 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둘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합의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 종전선언을 문재인 트럼프가 둘이서 합의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문트가 만나기 전에 문이 김을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는 그 통화에서 생각을 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문재인이 김정은과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안 하고 둘이서 먼저 문트가 먼저 만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3차를 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종전선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정의용의 발표에서 3차 정상회담을 9월 17일, 20일 사이에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은 이 둘이 먼저 만나가지고 문김이 다 짜고 트럼프를 만나서 그냥 자신들이 정해놓은 걸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그 통화 때 미국은 적어도 9월 25일 문터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한미 합의에 따라 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도 북한이 뭔가를 내놨을 때 하는 거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발표는 정상회담 날짜가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9월 20일 전에 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될 건데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미 간에 통화한 내용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우려도 있다라고 미국의 이 전문가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참 희한해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뭔가 하면 한미 간의 정상들끼리 통화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어떻게 50분간이나 한미 정상 통화를 할 수 있었는가. 정말 좀 기상천외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난 그저께 특사단이 가기 전날 트럼프와 문재인이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와 문재인이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트럼프가 말로는 이번에 특사단이 가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 9월 남북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두 사람이 유엔 총회 때 정상회담을 열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미국 쪽의 참모들은 그래도 한국이 정상회담을 9월 25일 유엔 총회를 하는 기간에 한국이 트럼프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특사단 갔다 온 성과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해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야 뭐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란다지만 볼턴이나 매티스나 켈리나 참모들은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건 상식이고 순리다. 지금 남북 간의
이 관계 진전이 미국 간의 진전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특사단은 갈 수 있다. 그렇지만 특사단이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져온 걸 가지고 미국하고 트럼프 문 사이에 논의를 하고 김정은이 내놓은 안을 가지고 이걸 받을 건가 말 건가 합의를 한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최종적으로 김의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도 하고 뭐 핵리스트를 받아도 받고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한국은 미국의 트럼프의 선거라는 부분을 약점을 앞세워서 최대한의 이 미국의 인내의 한계까지 임계점까지 밀어붙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특사단이 갔다 온 내용 발표를 보면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10시 40분에 발표된 특사단 방북 결과 내용입니다. 자, 문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위해 18일에서 20일에 방문하기로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때쯤 방문할 거라고 한 대로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갑니다. 왜 이 타이밍이냐? 구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직후 가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또 25일부터 유엔 총회가 있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 가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뭘 하려 하면 딱 이때가 적임이죠. 즉 미국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재확인했고 이를 남북과는 물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합의했답니다. 자, 김정은이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아무 자고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정권은 기초적 비핵화에 대한 구두 약속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크게 포장을 하겠지만은 이것이야말로 남발해버린 부도난 수표에 불과한 겁니다. 또 남북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모종의 북한과의 합의를 해왔는데 그 합의를 공개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 중에 그걸 협의하기로 했다고 지금 국민들한테 쇼를 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거는 주인공이 뚜껑을 따야 되고 또 지금 그 내용을 미국한테 우리가 조용히 알려줄 수는 있는데 미국이 그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해야지 그걸 지금 여기 국민 앞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류 삼류인 겁니다. 저들이 합의해온 거를 국민한테는 공개하지 않고 문재인이 가서 쇼하고 미국 쪽에만 기띔을 해서 이거 좀 받아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12 정상회담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끌어내기 위해서 3월 달에 특사단이 갔을 때 와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와가지고 한참 뜸들이고 발표하고 미국으로 바로 가서 한국에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미국에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돌았습니다. 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자, 이런 것이 결국 남북 기본 협정에 담아서 군축을 하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하기로 합의했다. 18일 이전에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밀어붙여서 알박기를 해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9월 18일부터 요약하자면 2박 3일 평양에서 하고 자, 실무 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의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비핵화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너희들이 아무리 협의해봤자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가짜 북핵 리스트 제출한다. 그거 나올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남북 미북 관계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즉 군축에 대해서 진전시켜가고 정상회담에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남북 기본 협정문을 작성키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는 그냥 합의에 불과한데 남북 간에 일종의 조약을 맺어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약을 가지고 국회 비준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이렇게 18일 이전에 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설명해서 협조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요. 미국은 이런 지금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서 겉으로 발표한 것은 이거고 미국에 가서 설명할 것은 살라미식으로 지금 핵 리스트를 제출하겠다라는 것을 미국에는 설득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까지도 허용해라.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먼저 가서 만나고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하고 그걸로 단계별, 즉 1차 핵 리스트에 트럼프는 만족하고 내가 만나서 오고 나면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니까 당신들은 종전선언을 유엔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문재인, 김정은이 짜고 알박기 해서 미국을 압박을 해서 미국이 지금 중간선거로 트럼프가 최대한으로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될 시점이라는 걸 노리고 가짜 핵리스트 하나를 가지고 당신도 미국 국민들이나 세계를 속여먹고 지금 그걸로 끝내자라고 트럼프를 사기단에 합류를 시키려는 공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사단 방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